소개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삼성 SF90 리뷰로 소개한 적이 있었죠. 리뷰 이후에 SF95 상위 모델에도 관심이 생겨서 직접 매장에서도 살펴보기도 하고 또 경쟁사와 비교도 하면서 좀 고민을 하다가 3년 만에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TV를 SF95 77인치 모델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저는 리뷰를 위해서라도 여러 TV를 대여하고 교체하면서 사용을 해보기 때문에 딱히 제가 소유한 TV를 바꿀 이유가 크지는 않았는데요. 굳이 올해 왜 TV를 내 돈 들여서 새로 구입하게 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설득당했는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TV의 기본기, 밝기와 컬러 표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원래도 OLED TV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컬러 표현보다는 밝기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OLED의 블랙 표현과 풍부한 컬러에서는 만족감이 높지만 최대 밝기가 낮아서 교체 주기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LCD로 갔다는 댓글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이 밝기 개선이 이번 구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 SF95 피크 밝기가 4000니트라고 하는데요. 사실 OLED TV를 구입할 때 피크 밝기는 큰 비중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크 밝기는 전체 화면의 10%대 면적의 최대 밝기를 말하는데요. HDR 컨텐츠를 감상할 때 강렬한 빛이나 성광 표현에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평소에 체감하는 밝기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OLED TV는 전체 화면 밝기, 풀스크린 브라이트니스를 봐야 돼요. TV 화면 전체를 100% 화이트로 표시했을 때 낼 수 있는 밝기입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밝기와 완전히 직결하는 부분이죠. 밝기가 평소 집에서 시청하는 TV와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이게 같은 OLED가 맞나 싶은 정도였는데요. 제가 집에서 정밀하게 측정 가능한 장비도 없을 뿐더러 테스트 환경도 안 돼서 그동안 전 모델의 측정치가 있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테크레이더에서 측정한 값에 따르면 465니트로, 이건 전작인 SD95의 318니트보다 엄청나게 증가한 수치고요. 특히 저처럼 3년 전에 OLED TV를 구입한 사람이라면 더 크게 체감될 수밖에 없어요. OLED TV는 브랜드와 무관하게 ABL이라는 자동 밝기 제한 기능이 있는데요. 패널 보호를 위해서 밝기가 일정 수준 이상 지속이 되면 은근슬쩍 밝기를 낮추는 기능입니다. 이게 OLED TV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전체 화면 밝기 레벨이 높고 ABL도 효율적으로 동작하면서 실제 시청 환경에서의 밝기 개선이 크게 와닿는 편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오프라인 행사에서 삼성 글레어 프리를 처음으로 봤는데요. 그때는 아쉬움이 더 많았어요. 사실 OLED TV는 블랙 표현이 핵심이기 때문에 안티글레어 코팅과의 상성이 아주 안 좋은 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밝은 환경에서 반사를 줄이는 효과는 확실했지만 광원이 패널에 반사되면서 빛이 뿌옇게 번지잖아요. 그래서 블랙이 뜨는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OLED의 가장 큰 장점이 명암비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반사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큰 장점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저는 밝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게 기본인 거실에서 이 안티글레어의 사용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매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쩌면 글레어 프리 2.0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 집 거실은 채광이 정말 심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밝은 환경에서도 빛이 뿌옇게 번지는 듯한 효과 없이 정말 반사만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블랙 레벨도 거의 영향을 받는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억제력이 뛰어나서 거실 TV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실망했던 분들에게 이 부분이 더 큰 장점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한 가지, 이 안티글레어 코팅은 개인 취향이 좀 많이 갈리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반사 때문에 화면의 일부가 완전히 날아가거나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것보다는 퀄리티 좋은 코팅으로 이걸 억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OLED의 가장 큰 장점인 블랙 표현을 모든 경우에 살짝은 떠보이게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번 코팅이 확실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글레어 마감과 비교하면 블랙 레벨이 뜨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와 또 사용하는 환경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리뷰한 SF90은 최고 주사율이 144Hz였거든요. 그런데 SF95는 4K 165Hz까지 지원합니다. 현행 콘솔 기기인 플스5나 엑스박스 시리즈 X는 4K 120Hz가 한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165Hz까지 지원한다는 건 저처럼 PC를 연결해서 게임하는 유저들을 위한 헤드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삼성이 TV 게이밍 경험에 진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4개의 HDMI 2.1 포트 모두가 48Gbps 대역폭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하는 와중에도 4K 165Hz 주사율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HDMI 포트 버너별로 다른 규격과 다른 대역폭을 제공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것 때문에 HDMI 스위처 없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AMD FreeSync 프리미엄 프로, 엔비디아 G-Sync 등 VRR 지원도 완벽하기 때문에 사실상 게이밍 모니터에 기대하는 테어링 없는 게임 경험이 가능하고요. 오히려 게이밍에 있어서는 OLED의 빠른 픽셀 응답 덕분에 잔상 없이 고주사율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콘솔로 게임하다가 답답해서 거실용 PC를 조립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TV 바꾸고 나서 만족도가 부쩍 더 늘어났습니다. 사무실에서 AI 스터디용으로 쓰고 있는 5090을 집에서 쓰고 싶어질 정도예요.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은 삼성은 돌비 비전 포맷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PC와 플스5를 사용하는 분들은 애초에 돌비 비전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엑스박스 시리즈 X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돌비 비전을 사용할 수가 없고 HDR10으로 적용이 돼요. 실제 눈으로 느껴지는 시릭에서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돌비 비전 때문에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사용하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원 커넥트 박스를 처음 써봤어요. 존재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리뷰하면서도 잠깐씩은 써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TV로 모든 기기를 연결해서 써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스탠드 뒤에 숨길 수도 있고 저는 마침 TV 선반장에 딱 원 커넥트 박스를 넣기 좋은 공간이 있어서 분리해서 뒀습니다. TV 전원 공급과 신호 전송을 하나의 케이블로 끝내고 나머지의 모든 연결은 원 커넥트 박스로 자유롭게 꺼내고 돌려가면서 쓸 수 있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항상 TV 후면을 보려고 선반장을 당기거나 벽걸이면 뒤로 겨우겨우 들어가서 연결하곤 했었는데요. 저처럼 콘솔도 쓰고 PC도 쓰고 애플 TV도 쓰고 이렇게 연결할 거 많은 분들에게는 이거 정말 편합니다. 써보니까 올해 소개된 무선 원 커넥트 박스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무선으로 얼마나 지연 없이 전송이 가능할지 나중에 기회 되면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삼성 TV는 별도의 스마트싱스 허브가 없어도 이 TV 자체가 집의 스마트싱스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TV 전원이 꺼져 있을 때도 허브로 작동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냉장고, 조명, 로봇 청소기 등등 모든 스마트싱스 기기들이 TV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고 제어할 수 있어요. TV 내 스마트싱스 앱으로 전체 기기도 방별로 관리하고 제어하기도 편하도록 TV 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저는 데일리보드를 사람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해뒀는데요. 이때도 TV를 굳이 켜는 동작 없이 간단한 날씨나 현재 상태와 함께 스마트 싱스를 통해서 집 가전 조작도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본다는 TV 목적 외의 활용도도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데일리보드가 생각보다 더 유용한 시나리오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도를 더 많이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싱스 주요 루틴이나 동작들 버튼도 배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먹고 간단하게 TV 리모컨으로 식탁 주변 로봇 청소기로 청소시키고 외출하면서 불 끄고 하는 이런 동작들을 좀 마음대로 꺼내 놓을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맘에 완벽하게 쏙 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격만 조금 더 저렴해지면 더 큰 사이즈를 사고 싶기도 했고 또 아직은 OLED TV의 ABL 기능도 영상 컨텐츠를 볼 때는 괜찮은데 PC로 브라우징할 때는 밝기 변화가 체감이 좀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 OLED 패널에 대해 갖고 있었던 주요 불만인 밝기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이 됐고요. 채광이 좋은 거실에서 사용해본 안티글레어 코팅은 그 수준이 작년과 너무나 달라져서 지금은 오히려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3년 정도 된 시점이지만 저는 충분히 바꿀 의미가 있는 시점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번에 구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신제품 고민하셨던 분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뭔가 TV를 바꿔서 그런지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진짜 엄청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띵작 추천해주세요.
요새 은근히 볼 게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많이 봤나?